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의 재심,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보고 제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심이라는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우선적으로 정치사건에 대한 재심이 많았고 또 형사사건의 재심이 있었는데, 이 성폭행 사건의 재심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1960년도에 김해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친구를 바래다 주러 가던 어떤 20세에 가까운 여학생을 뒤에서 미행을 하고 왔다가 그 친구들을 버스로 배웅한 이후에 혼자 돌아가는 여학생의 성폭행을 하려고 키스를 하다가 그 혀를 잘린 사건입니다. 그 재심을 각하하면서 1심과 2심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적인 풍속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지금의 풍속으로 그때를 재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쉽게 말하면 그 시절에는 여자를 성폭행해도 괜찮은 시절이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성폭행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양민가의 미혼 여성이 그 정조라는 개념이 얼마나 강했는가라는 그 사회 풍속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까? 물론 법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 풍조를 이야기하면서 성폭행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정조관념이 깊었던 사회 풍조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판결을 한 사람이, 저도 법의 어떠한 그 법리에 대해서 혹은 법철학에 대해서는 책을 많이 읽은 편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폭행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방위에 있어서의 과도함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나 그때나 그 사회 풍조로 볼 때 정조라는 것은 언장도를 차고 다니면서 죽음을 불사할 시절인데, 그 정당 방위가 왜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는지 판사들의 그 어떠한 그 교양이라든가 철학적인 깊이가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성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시절이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절에 강간범이라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까? 강간미수가 없었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사회 풍조는 그 성폭행을 하는 거를 여사로 여겼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면은 그 정조 개념으로 인해서 언장도를 차고 다니면서 자결을 하는 걸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그 혀를 자른 것은 정당방위에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살인을 하더라도 무죄를 줘야 될 정도의 사회 풍조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심에 있어 가지고 성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반영이라고 그러면은 정치 사건이 더 많죠. 그 시절에 반공이 얼마나 엄중했는데, 그런 이념적인 사건은 세력이 있다거나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권력자였던 것이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치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사법부가 국민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작은 등불을 든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잔혹하고 가혹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을 할 때 사법부에 대한 붕괴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의 희생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루빨리 사법부에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썩은 부분이, 가장 정체되어 있고 가장 썩은 부분이 사법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